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독립이라는 말이 실제로 2번 정도 출제가 돼요.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사건이 A, B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한 사건이 반복되는 게 있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사건 두 개가 독립인 사건일 때 어떤 공식을 이 공식을 만족한다라는 거. 이거였지. 사건 두 개가 있었을 때, 자, 두 개가 있었을 때 각각 일어날 확률이랑 성립하기 확률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었다? 여기서 나왔어요.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 공식이었어요. 근데 개념이 어떻게 된다? 자, B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같은 거야. 독립사건. B가 발생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B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다 만족시키는 상황. 그래서 PA B는 PA 곱하기 P라는 공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독립사건의 뜻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 공식 만족시키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다라고 정의합시다라고 했고 이때는 사건이 몇 개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사건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정의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독립사건, 조건부 확률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 할 내용은 자, 이 독립사건 보고 앞 사건이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건들을 얘기하죠.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내가 옛날에 잊어버렸던 주사위 잊혀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갑자기 주사위를 찾았어. 근데 이 새끼가 작년에 1이 나왔는지 2가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1이 나올 확률은 항상 6분의 1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 그러니까 전에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 확률이 정해져서 픽스돼서 나오는 사건은 우리 독립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반복 시행했어요. 독립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한 게 독립시행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독립사건이어야 되고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한다? 반복 시행한다. 반복 시행이니까 몇 번, 2번 던졌는지, 3번 던졌는지, 4번 던졌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독립시행 정리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이항분포랑 관련이 있어서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몇 번 던졌냐가 중요해. 횟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던진 횟수가 되고 이거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독립사건이 배울 때는 쉬운데 자, 막상 시험 칠 때는 잘 몰라요. 독립사건인지 못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부 확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조건부 확률은 뭐뭐였을 때 뭐뭐일 확률이라고 해서 멘트가 확실하게 멘트에 딱 보면 조건부 확률인지가 표시가 나는데 독립시행 정리는 배울 때는 잘 풀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잘 구별이 잘 안 된다. 혹이 그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별이 안 되는 편입니다. 진짜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강조되는 멘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상 시험 치고 문제 풀고 다른 단원이랑 섞이면 왜 강조를 했는지 그때 돼야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멘트만 봤을 때는 독립시행 정리 잘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뭐가 단원별로 묶어놨으니까 잘 풀릴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조금 어렵죠. 자, 횟수랑 확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번 던져서 r번 나올 확률. n번 시행해서 r번 나올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 B의 R승, Q의 N-. 자, 여기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동전 같은 거 던진다 그랬잖아. 동전 던져서 앞 3번 던져. 동전을 3번 던져서 앞편이 한 번 나올 확률. 뭐가 한 번 거예요? 동전을 3번 던진다라고 하면 횟수는 3번이고요.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노? 앞 DD, D 앞 E, DD 앞 이런 거 있을 거라 그죠? 이렇게 좀 우리 그냥 노가다로 3번 찾을 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나올 확률.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자,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2분의 1. 뒷면이 2분의 1. 자,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은 3 곱하기 2분의 1 수가.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한 번. 자, 1번에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공식에 3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수를 다 얘기하지. 앞면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중간에 나왔을 때, 마지막에 나왔을 때. 여기서 얘기한 요게 순서다. 자, 그리고 앞면 나왔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 2분의 1이고. 자, 요거 설명을 하고요. 자, 순서를 포함한 공식입니다. 이게 한 번씩 헷갈린 학생, 공식을 외운 학생들은 여기다 곱하기 순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순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 알겠죠, 이 공식 안에서. 앞면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된다? 한 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몇 번 중에서? 3번 중에 한 번.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1승. 자,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이해되는데 요 31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뭐다? 순서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한 번씩 보면 공식을 외운 학생들은 곱하기 순서를 꼭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사통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뭔가 2를 더 곱하거나 덜 곱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 그래서 독립시행 정리할 때 이게 순서가 들어가 있다 이미 알겠죠. 공식 안에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 추가로 더 곱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시행 확률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독립사건이야 이게. 같은 확률을 가진, 정해진 확률을 가진 놈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것이 요거고 그때 n 횟수 확률 가지고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정리는 어떤 거다? 확률 내가 아는데 뭘 또 구하래. 동전 던졌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이거 알잖아. 근데 그걸 여러 번 던지고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 뭐 한다? 뭘 또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이미 확률을 아는데 뭘 또 구하라 할 때 독립시행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16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둘 다 독립사건이에요. 자, 그때 주사위 한 개와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눈의 수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수가 서로 같다. 자, 확률은 주사위가 1이 났다 라고 하면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확률이 6분의 1 들어가야 돼요. 자, 주사위 1이 났다. 그러면 동전은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된다? 한 개.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한 개. 자, 그래서 앞면이 한 개. 뒷면이 5개. 자, 주사위 눈이 2가 났다. 그럴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6개 중에 2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2승.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4승. 자, 역시 6분의 1. 역시 6에 2분의 1의 6승. 2분의 1의 0승이죠. 자, 이거 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6분의 1이 다 공통이고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5승도 2분의 1의 6승까지 공통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합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지? 곱하기 숫자가 개수가 60, 62 해서 66까지입니다. 우리 이건 아는데 61부터 66까지 합은 얼마? 딱 한 개 외우라 했는데 nc 0부터 nc n까지 합은 얼마? 2의 n승. 맞지? nc 0부터 nc 1까지. 쌤 이 양정리하면서 외우라 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요거 정도는 좀 평가원까지는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의 n승. 자, 그래서 이 새끼가 얼마? 6의 2의 6승 빼기 1. nc 제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의 6승 빼기 1. 63.
자, 그러니까 4점짜리가 된 이유는 뭔가 내용이 좀 많다, 그죠? 알아야 될 게.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좀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래요. 자, 다음 문제 170번 역시 한번 봅시다.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것도 5번 한대. 5번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이 무승부여야 합니다. 5번 중에 2번이라서 독립시행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잖아. 횟수가 몇 번? 5번. 자, 그래서 뭐가 5번 중에 2번 나올 확률은 5C2에 뭐 2승, 뭐 3승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승부 나올 확률이 얼만고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지. 자, 두 사람이 있어. 가위바위보를 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 니도 3가지. 그죠? 자, 가위바위보에서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분모는 3의 2승. 그럼 무승부 되는 경우가 어떤 거야? 우리가 똑같은 거 내면 되잖아. 바이 냈을 때, 바이 냈을 때, 보 냈을 때 3가지겠네. 자,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 되요. 자, 그리고요. 독립시행 정의인지 아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이 요겁니다. 보기 보면 분모가 2의 몇 승이야. 그죠? 3의 몇 승이야. 243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잘 몰라도 눈치껏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죠? 3분의 1이나 3분의 2 같은 거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독립시행 정리인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170번을 보다 아무렇지도 않고 저렇게 풀었는데 실전에서 보면 독립시행 정리를 이거 꼭 써야 되나 이런 느낌 들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분모가 2의 몇 승, 3의 몇 승 같은 거듭제곱이고 문제가 뭐고 되게 단순한 짓을 반복을 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한다. 동전을 여러 번 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 시행했을 때 우리 독립시행 정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71번. 자, 워낙 유명한 수능 기출 문제고요. 자, 어디서 한번 봤다, 그죠? 너무 유명해서. 자, 쉬운데 너무 유명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독립시행 정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 어떤 힌트를 보냐면 자, 한 번에 한 개의 버튼을 임의로 6번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짓을 반복을 한다니까. 반복. 단순한 짓을. 확률이 정해진 짓. 그러니까 확률이 정해져 있고요. 확실하게. 위에 거 누르는 거랑 밑에 거 누르는 거랑 각자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단순한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반복을 해서 또 반복해서 그 중에 몇 번이 또 나와야 돼. 자, 50번 채널을 진학해서 자, 몇 번 누른다? 6번 누른다라는 거야. 자, 한 번 누를 때 위에 거 누르는 거랑 밑에 거 누르는 거랑 확률은 반반이잖아. 그죠? 그래서 반반이다. 그게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근데 50번 채널이 있었는데 위에 거 밑에 거 합쳐가지고 눌렀는데 그게 결국 뭐가 됐어? 다시 50번으로 왔어.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가 각각 몇 번씩 눌러졌을까? 위에 거 A로 생각을 하면 몇 번씩 눌러졌다? 3번씩. 그렇지. 그래서 결론. 6번 중에 3번. 위에 거를 눌렀다는 거야. 자, 그래서 풀다 보면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6C3이라는 게 6번 중에 3번이라는 게 뭘 포함하고 있다?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이런 순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알겠지? 순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위에 거 누를 확률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뭐 이거를 계산한 게 요 정보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되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자, 이 공식에는 앞에 거 몇 번, 뒤에 거 몇 번이고 여기에 있는 NCR에 해당하는 거는 이 순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순서 안 세우려고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였고요. 171번.
자,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문제 요것도 되는데 우리가 아마 기본서 뭐 개념 원리나 아니면 정석 이런 데서 독립시행 처음 배울 때 했던 짓이 뭐냐면 이거라. 요거 멋있게 바뀌었잖아요. 멋있게 바뀌었는데 개념 원리나 정석에서는 어떻게 되는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고 뒷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기본서에는. 이거를 지금 171번으로 바꾼 거라. 그러니까 교과서나 기본서에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수능 스타일은 별거 아니라고 했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그림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실생활이랑 관련된 것처럼 보이게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서에서는 요걸로 배웠는데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 낸 게 172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스타일이 약간 다른 거지. 172번은 이제 교육청, 171번은 이제 수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는 출제자가 똑같은 개념이랑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느낌이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는 거라. 자, 그래서 172번 문제 역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이거 풀자. 자, 172번. 자, 9번 던져서 9,3에 있습니다. 홀수든 짝수든 X축 방향으로 무조건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자, X는 고민할 거 없고, Y축 방향으로, 자, 2칸 옮겨가냐, 1칸 뒤로 가냐, 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각각 홀수가 몇 번 나온지 알아야 되잖아. 홀수 A번, 짝수 B번이라고 치면 합쳐서 몇 번? 9번 나와야 되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마이너스 1만큼 해서 3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립하면 3A는 12가 돼서 암산해도 돼. 대충 이제 이렇게 되면 밑에 게 조금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딱 들죠. 중간에 반반해서 이항 정리하듯이 암산해서 푸셔도 되고요. 자, 딱 중간 9번이니까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연립해서 푸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뭐다? 홀수가 몇 번 나온다? 4번. 짝수가 5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답은 9번 중에서 둘 중에 한 놈만 잡으면 되지. 자, 9번 중에 4번. 홀수 4번. 짝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3번. 자, 6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입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진대요. 6의 약수가 뭐고? 1, 2, 3, 6. 4개가 있으니까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4번 중에서 원점에 있단 말은 2번은 플러스 방향, 2번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고 4번 중에서 그래서 2번. 자, 3분의 2의 2승, 3분의 1의 1승, 2승.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고? 6의 약수가 되는 거 2번, 안 되는 거 2번. 요거 이게 이해는 하는데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거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경우를 계산한 결과가 사실 이해 알겠지? 순서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알겠나요? 자, 처음에 6의 약수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 다 들어가 있고 위에 곱하기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순서 세우는 거는 알아서 계산이 되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 몇 번 나와야 되냐? 자, 6의 약수가 몇 번 나와야 되냐? 아니면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되냐?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자, 174번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걸 봤을 때 X축으로 한 번, Y축 한 번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자,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 그러면 X축 방향, X축 대책을 홀수번 해야 되지. 확실히 홀수번 해야 되지. 짝수번 하면은 다시 플러스 1로 돌아올 테니까. 자, 그래서 확실한 게 앞뒤든 둘 다 홀수번씩 자,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다 해야 된다. 한 번, 5번, 3번, 3번, 5번, 한 번. 자, 그래서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부터 6번 중에 한 번. 자, 요게 문제.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순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는 굳이 따로 순서를 생각 안 해줘도 된다. 한 놈만 찝어서 앞면이든 뒷놈이든 한 놈만 딱 찍어서 하면 돼요. 자, 63에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3승 될 거고 역시 마지막에 65에 2분의 1의 5승, 2분의 1의 1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174번. 자, 다 구해야 된다. 자, 지금처럼 여러 개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175번이나 176번은 딱 봐도 지금 이 유형이랑 비슷해서 우리가 독립시행 정리인지 알 수 있는데 175번은 시험장에서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기 조금 힘듭니다. 자, 일단 175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5번 어렵지? 자,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독립시행 정리인지 알겠나?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다냐? 그러면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거 전부 다 뭐 하겠노? 그냥 경우의 수 한 명씩 이렇게 3명 있다 치고 2명 합격하고 2명 수시 합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대. 보통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 2명이 합격하니까 2명이 수시 합격한다라고 한번 계산해보고 2명 중에 한 놈 정시 합격한다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자, BMP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독립시행정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멘트들이 등장을 하지. 독립사건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주고 3명 중에 2명이다 라는 말도 또 강조해주고 확률이 있는데 또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도 역시 독립시행정리임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 독립시행정리를 풀려면 여기가 뭐였어야 되노? 횟수고 여기가 확률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이입이 되니까 수시, 정시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자,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자. 3명 중에 2명이 합격했다라고 돼 있잖아. n이 뭐고? n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한테는 내가 먼저 내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건 수학이잖아. 그죠? 수학 이 문제에서는 n이 뭐야? 몇 명이 이 짓을 하는 거야? 3명. 그래서 n은 3이야. 자, 독립시행 정리로 접근을 해봅시다. 당연히 노가다로 수시 정지 이렇게 막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자, 3명 중에서 몇 명이? 2명이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한 놈이 합격할 확률이 있어야 돼. 맞지? 3명 중에 2명이 합격한다 했으니까 2승.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합격할 확률. 자, 그러면 몇 명이? 자, 아까 BMP라고 했을 때 BMP라고 하면 n이 뭐라고 했노? 횟수라고 했고 p는 확률인데 그냥 확률이 아니고 뭐고?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라 그랬지. 딱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그러니까 동선 던지기였으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됐고 독립시행 정리는 뭐고?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있는데 여러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을 또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p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 놈이 있는 거야. 한 놈. 한 사람이 있어. 이 새끼가 수시에 넣고 정시에 넣겠지. 그럼 이 새끼가 이 A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수시 넣자마자 합격할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러면 게임 끝. 자, 근데 만약에 합격 못했어. 그럼 정시 가야지. 정시로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얘가 합격할 확률은 딱 요겁니다. 6분의 3 더하기 1.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자, 한 놈이 합격할 확률. 자, 한 놈이 합격할 확률은 그래서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합격 바로 하거나 수시 떨어지면 정시로 합격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이 여기 원서를 냈을 때 합격할 확률은 3분의 2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정. 어렵지? 그러니까 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다. 시험 나오기에는 배울 때는 뭐고 독립시행 정리가 앞에 쉬운 거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였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힌트가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중 몇 명? 몇 명 중 몇 명? 3명 중 2명. 3, 2.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3명 중에 2명이니까 한 명이 뭔가 이걸 해낼 확률이 되니까요. 그걸 구했어야 된다. 자, 한 번 더 176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것도 4점짜리니까 아까 174번처럼 다른 경우가 한 개가, 그러니까 답이 한 개만 아니고 2개 또는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경우가. 자, 그래서 176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A에서 출발해서 7에 떠져서 B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거는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 생각해내야 짝수 몇 번 나오면 되고 홀수 몇 번 나오면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노가다를 해서라도 생각해내야 돼. 176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번 움직여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바로 도착하는데 그죠? 자,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거 맞다. 그러고 나머지 6번은 뭐고? 자, 잡아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짝수 한 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번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뺑뺑 돌려서 똑같은 거. 6번이 짝수 6번이면 홀수 6번이어도 되지. 그 원점 아이가. 3번씩 6번 돌면 원점인데. 또 짝셋, 홀 셋이 있으면 다시 또 원점이지. 자, 저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다 구하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노가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까지 한번 딱 가는 경우가 짝수 한번 나오면 딱 좋겠잖아. 그럼 나머지 6번은 어떻게? 원점을 맞춰버리는 거라. 그 원점을 맞추는 게 짝수만 3번 나오면 3번 하면 다시 원점. 자, 홀수만 6번 나오면 또 원점. 짝수 3번, 홀수 3번 나오면 원점. 그래서 짝수 7번, 짝수 1번, 홀수 6번, 짝수 4번, 홀수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77에 짝수 7번, 홀수 0번, 71에 짝수 역시 1번, 홀수 6번, 74에 짝수 4번, 홀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많아질 때 원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독립시행정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해는 되는데 막상 시험 쳤을 때 내가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서 걸리게 되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 오히려 시험에도 더 잘 나오고 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실전에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울 때보다 실전에서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할 때 공식은 어렵지 않잖아. 그죠? 공식은 어렵지 않고 대표적으로 조금 복잡한 경우인데 한 4점짜리면 그래도 이 정도 경우의 수까지는 3가지 경우, 뭐 2가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는데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자, 5분 정도 쉬었다 할 텐데요. 여러 가지 확률 부분이 역시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묶어서 나오니까 확통을 잘하는 학생들이면은 뭐 그냥 그동안 했던 거랑 별 차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 이과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문제를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게 제일 어렵죠. 그죠? 차라리 공식 써서 푸는 게 좀 쉽죠. 그래서 지난주 배웠었던 확률의 연산, 그 전주에 배웠던 이항정리 이런 게 우리 이과 학생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들에 속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해서 조금 피곤합니다. 문제 풀 때. 자, 5분 쉬었다가 여러 가지 확률부터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앞면이 던졌을 때 2번 던질 수 있고요. 총합이 4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총합이 2번 던져서 합이 4이하니까 1이나 2나 1이나 2 같은 경우겠지. 이렇게 노가다 다 하는 거라. 자, 그래서 저만큼만 확률을 나타내면 앞면 나왔다에 일단 2분의 1 해주셔야 되고 주사위를 2개 던지잖아. 그럼 분모가 얼마고? 6제곱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쌤이 한 개만 구했습니다. 앞면 나왔을 때 상황만 구한 거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다 구해줘야 돼. 자,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뒷면 나왔을 때 3번 던진다 했으니까 합이 4, 2야. 합 3되면 1, 1, 1, 2, 1, 1, 1, 2, 1.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뒷면 나온다의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분모가 이번에 6, 3개지, 그죠? 그 중에서 4가지. 자, 두 경우를 더하기를 한 게 답이 됩니다. 자, 순열 조합할 때랑 좀 비슷하지, 그죠? 맞아. 순열 조합의 연장선에 있고요. 자, 어떤 공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지금 요 여러 가지 확률,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묶었는데, 문제 이해하고 푸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다 하는 학생도 있고, 순열 조합 좀 잘하는 학생은 뭐 쉽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뭐 아마 거의 대부분 더 어려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자. 자, 178번. 자, 다시 얘기했죠. 우리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웠는데 확률 쪽은 공식 쓰는 거 이미 다 했어. 지금부터 하는 거는 공식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쌤이 풀이 들어가야 돼요. 자, 178번. 자, 178번 당연히 지금 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쌤이 예를 들어서 유사한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더 쉬운 문제로. 자, 주머니 안에 예를 들어서 1번 공이 있고요. 2번 공이 대에 있다 칩시다. 자, 갑을이 뽑는데, 자, 순서대로 뽑는데 먼저 1 뽑는 놈이 이긴다라고 합시다. 1 나왔어. 그럼 게임 끝. 그럴 확률은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뭐고? 만약에 갑이 처음에 못 뽑았어. 갑이 이길 확률이니까 을도 그 다음 못 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에서 갑이 1이 나와야 돼. 그럴 확률은 자, 처음에 갑이 못 뽑고 을도 못 뽑고 마지막에 다시 갑이 뽑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건 다시 넣는 거야. 간지나는 말로 뭐라 하노? 복원 추출이지. 그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계속 이렇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복원이면 뽑다가 없어질 테니까 없어지는데 이건 복원이야.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못 뽑고 을이 또 못 뽑고 그 다음 한 번 더 갑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못 뽑았어. 그 다음에 갑이 다시 1을 뽑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자, 끝이 없는 작업이다. 왜냐면 계속 다시 넣거든. 자, 그래서 한 번에 뽑힐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계속 못 뽑을 수도 있잖아. 계속 못 뽑을 수 있잖아. 뭐고? 이거 극한이다. 자, 무한급수가 되고요. 자, 무한등비급수 공식의 1-R분의 A지. 그죠? 미적에서 나온 무한등비급수 통합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의 확률이 4분의 1, 두 번째 확률은 4분의 3제곱 4분의 1, 세 번째 확률은 4분의 3 4제곱 4분의 1. 그래서 확률은 1 빼기 4분의 3의 제곱 첫 번째 항 4분의 1.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럼 힌트는 좀 된 것 같고 178번 다시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요게 우리가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좀 놀랬는데 우리 이제 기본서나 교과서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률로 해서 찌질하게 뒤에 붙어 있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무한급수랑 같이 섞어서 나온 문제가 됩니다. 다시 풀어봐요. 178번.
자, 17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을 뽑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못 뽑고 1 뽑을 수도 있고, 역시 못 뽑고 또 못 뽑고, 그러고 또 이제 세 번째 시행에서 값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값이 시작하자마자 1 뽑았을 확률은 n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값이 못 뽑아야 돼. 을 또 못 뽑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값이 뽑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자, 공비는 1-r 공비가 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이 돼야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n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자, 요것을 계산을 한 게 얼마다? 13분의 7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렵나? 이게 제일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이과학생은 이게 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번호상 제일 어려운 거는 처음 얘기했는 대로 중복조합하고 빈칸 문제가 번호상으로는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확통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순열 조합부터 어려운 거라서 이제 요런 단어는 좀 어려워하고 오히려 공식 들어가는 건 좀 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좋죠. 그 통계가 쉽다는 게 공식이 많이 들어가서 쉬운 거다 어떻게 보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서. 이거 산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고 자 179번으로 가서 역시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 문제라서 자, 뒤로 가서요. 자 179번. 자, 이거 멘트로 딱 보자마자 조건부 확률인지 알겠나? 짝수였을 때 A에서 꺼냈을 확률은 자, 문제에서 이미 조건부 확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확실히 멘트에서 구별이 된다. 섞여 있어도 조건부 확률인 거는 아마 표시가 잘 될 거라. 자, 짝수일 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부 확률. 분모의 뭐다? 짝수일 확률. 분자의 A에서 짝수일 확률.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어쨌든 짝수 나오는 모든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A에서 짝수 나오는 경우를 해봅시다. 3의 매수가 일단 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3의 매수가 나와야 되니까 3, 6, 2개죠. 6분의 2. 3의 매수가 나오면 A에서 꺼낸다니까. 3의 매수 나오고 A에서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 자,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B에서 꺼내야 되는데 B에서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게 이제 15분의 2가 되고 얘가 3분의 1이죠. 짝수가 나올 확률은 지금 구한 1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분자는 A면서 짝수니까 15분의 2. 이게 조건부 뭐뭐였을 때 뭐뭐일 확률이고 분모가 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를 계산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다 나오니까 야부터 준비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179번. 그 독립시행 정리보다 배울 때는 조건부 확률이 보통 조금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시험 칠 때 지금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조건부 확률이 구별이 돼서 이제 그래서 쌤 지난 시간 문제 많이 줬잖아요. 조건부 확률 진짜 좀 제대로 하라. 질리도록 하라고 많이 줬는데 그거 끝까지 깔끔하게 푼다. 시험에서는 독립시행 정리보다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압도적으로 높고. 자, 시험 나와도 멘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점수 깔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만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80번. 자, 이게 그냥 여러 가지 확률이죠.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데 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냥 다 읽어봐야 되니까. 자, 빈칸 채우기나 중복조합이나 이런 문제가 번호상으로는 어려운 문제로 속해져 있지만 문제 풀이가 그러니까 뻔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러니까 이변이 없이 맞춰낼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거래. 자, 학생들한테는 이제 꼭 그런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생각 많이 하시고 평소 때 이런 문제들 이제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180번. 자, 쌤이 순열 조합할 때 했던 얘기 항상 뽑고 난 다음에 배열 배분하라 그랬지. 이거 지금 카드가 5장이 있는데 3개 모두 동그라미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3개 카드를 먼저 준비해 놓고 즉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 동그라미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항상 뽑고 배열 배분하는 게 맞고요. 3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조금 나열해서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쭉 나열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해보자. 자, 180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힌트는 그냥 힌트라고 할 건 없지만 자, 일단 카드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동그라미일까를 나중에 고민하는 거지. 해볼까? 자, 3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2개에 B 1개일 수도 있고 A 3개, A 1개에 B 2개일 수도 있고 B만 3개일 수도 있고. 자, 내가 랜덤으로 뽑았는데 자, 저렇게 뽑았을 수도 있고 저렇게 뽑았을 수도 있지. 맞죠? 저 5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A 2개 중에 2개, B 3개 중에 1개. 5개 중에 역시 3개를 뽑는데 A 2개 중에 1개, B 3개 중에 2개. 자,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B만 3개 중에 3개를 다 뽑습니다. 자, 이 안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자, 일단 뽑기부터 해야 돼. 뽑고 그 다음에 A, B야. 근데 A는 어떻게 해놔도 동그라미잖아. 양면이 다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B만 1개가 동그라미면 되지. 그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A는 뭐 아무 때나 앞면 넣든 뒷면 넣든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고민할 게 못 되고 B만 그러면 동그라미 면이 나오도록 배열해야 되는데 그게 2분의 1인 거지. 자, 그럼 밑에도 다 됐지. A, BB면 A는 어차피 동그라미니까 뽑고 난 다음에는 B만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B 3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 실제로 어려운 거 맞다.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 이런 거 한 개 때문에 확통에서 틀리는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중복조합 같은 거 좀 맞춰내고 그 다음에 얘가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어렵게 나오면 중복조합이나 증명문제 같은 빈칸 채우기는 좀 쉽게 나오고 뭐 그렇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누가 더 높은 게 나오든 높은 거 한 놈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통 9문제 정도 나오면 뭐 8개 맞추고 나머지 1개 틀리고 그런 식이라.
모든 문제가 다 저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서 181번. 자, 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180번도 그렇고 181번도 그렇고 182번도 그렇고 우리가 경우의 수 해봤자 뭐 두세 가지가 있어. 그 두세 가지를 분리를 한 다음에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을 했잖아. 다시. 자, 세 개 선택해서 모두 동그라미 되는 경우에 대한 거를 문제를 읽고 이해를 했었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정리를 했어야 되지. 상황 정리한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고, 문제 이해하는 게 일단 어렵고, 문제 이해한 다음에 이 상황 정리하는 게 어렵지, 그죠? 자, 그렇잖아, 그죠? 그냥 그거 연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만, 그러니까 그냥 뺏겨가지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 그거 안 돼. 자, 다 완벽하게 못 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상황을 요렇게 분리하면 되겠다. 지금 답이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이 상황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181번. 세 번 시행하는데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점수합이 3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세 번째에서 점수합이 3점이 될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상황을 조금 더 다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자, 앞면 나올 확률, 뭐 뒷면 나올 확률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3점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몇 점이 나오면 처음으로 세 번째에 3점이 될까를 디테일하게 분리를 한다는 거라. 그 디테일하게 분리하는 경우의 수가 막 수로 많은 게 아니거든. 어차피 저렇게 해보면 세 가지, 뭐 네 가지 이게 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꼼꼼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다.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찾고 그 다음에 확률을 하나하나 살리는 거죠. 자, 181번 정리합시다. 뭐 있노? 자, 세 번째 처음으로 3점이라고 하니까 세 번째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야가 1점 나오는 경우는 200. 자, 그 다음에 야가 2점 나오는 경우는 1001. 됐죠. 이 경우 4분의 1, 2분의 1, 마지막에 다시 4분의 1. 이 경우 0점 나올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다 곱하기. 이런 경우가 어차피 확률 다 똑같으니까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확률을 우연히 다 똑같아서 그런 거라. 각자 다 네 개를 다 지금 쌤 한 것처럼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 계산 따로 하면 돼. 해보니까 다 확률이 똑같으니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게 답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살리면 되는 문제잖아. 그지? 근데 이게 조금 아까 했었던 독립시행 정리랑 조금 다르지? 왜냐면 쌤 2, 1, 0 세 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0이면 뭐가 안 되노? 세 번째에 3점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2, 1, 0 한 번씩 다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세 번째에 3점이니까 세 번째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독립시행 정리 같은 이런 방식으로 안 풀었고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해봤자 많으면 한 3, 4가지 정도고 한두 가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 보면 알잖아. 뭘 우리가 되게 모르는 건 아니거든. 되게 미적이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상황 분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좀 해라. 따로 해봤자 다 질문이잖아. 그죠? 그러면 해석만 들어야 되니까. 1, 1, 1. 빠뜨렸다. 맞아. 쌤이 하나 빠뜨린 겁니다. 그거는. 1, 1, 1도 있잖아. 맞지? 1점, 1점, 1점 해서 처음으로 3점. 요거 하면서 놓쳤네. 자, 그러면 1, 1, 1 나오는 경우는 얼마? 4분의 1에 3수. 하나 더 붙여. 빠뜨린 거다. 한 개 놓친 거다. 요 얘기하다가 놓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 1, 마지막에 점수가 나와야 되고 1점 나왔을 때 2, 0, 0, 2, 1, 1까지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자, 2점, 2점. 역시 2점, 2점 앞에 1, 0, 0, 1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자, 한 번 더. 야,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딱 뭐고 이거를 왜 숙제로 하면 의미가 조금 없어지냐 하면 지금 생각하고 바로 질문 들었을 때 내가 뭘 놓쳤는지 알거든. 근데 지금 숙제를 보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풀이를 해야 돼요. 자, 182번. 그거 맞다. 1, 2, 2일밖에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확률 구했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랑 차이점은 저건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았고 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적었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웠고 그래도 똑같이 4점짜리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4점이라고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4점이 많다 그랬잖아. 4점이 13문제라 그랬죠. 4점인데 앞번호냐 4점인데 뒷번호냐 이거 그냥 차이다. 자, 풀이 방법은 다 비슷비슷한데 경우의 수가 이제 지금 위에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 잘 풀어가고 있고요. 한 문제 정도만 더 풀게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흔한 문제 하나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번. 자, 지금 앞에 문제를 좀 더 어려운 거죠. 뒤로 갈수록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지금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 앞에 것들은 쌤이 같이 풀이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거 여러 가지 확률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는 186번입니다. 줄 세우는 거. 자, 줄 세웠을 때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또는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은 이런 거 계산하겠지. 자, 186번. 자, 여학생이 2명 이상 이웃합니다. 그러면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계산하기 쉽게 뭘 쓰노? 여사건이라 그러지. 여사건. 여사건을 이용하게 되고요. 2명 이상 이웃하는 경우의 반대는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것. 자,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것. 이웃하지 않는 건 우리 어떻게 했다? 이웃해도 되는 놈을 먼저 배열했잖아.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놈 남 4명을 먼저 배열. 그게 얼마? 4패. 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배열하는 거지. 5P3으로 합시다. 자, 그리고 전체 인원이 얼마야? 7명. 원래 배열하는 총 경우의 수는 7팩이니까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는 7팩분의 4팩 곱하기 5P3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 빼기.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좀 까다롭게 출제된 경우인데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순열조합 개념으로 184번부터 시작해서 189번까지 대부분 그냥 약간의 노가다만 해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뭐 우리 원순열, 뭐 직순열, 뭐 이것저것 배웠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배웠는데요.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조합된 확률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아까 앞에 했던 게 까다롭게 나온 거라 까다롭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풀어보면 못하면 둘 다 못하지 뭐 어느 하나만 잘하고 이렇진 않아가지고 그냥 다 연습하면 된다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73페이지 189번까지 풀어오도록 합시다.